도덕성 발달을 위해 부모는 왜 자녀에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흔히 자녀들의 도덕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른 자녀, 올바른 자녀, 예절 바른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도덕성이 발달을 해야 하려면 질문이 필요하죠. 또 그리고 자녀들은 질문을 통해서 성장을 하죠. 우리가 흔히 자녀들과 길거리를 가다 보면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 부모들에게 꽃이 예쁘다, 꽃이 왜 예쁘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자녀들을 보면 이제 부모들은 흐뭇해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굉장히 영리하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넓혀가고 호기심을 통해서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의인화 시기가 있습니다. 꽃이나 사물이나 주위에 있는 산을 마치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꽃도 사람처럼, 또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는 산도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질문이 더 많아지는데, 그때 아이들은 의인화 시기에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넓혀가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서 옳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기가 되면 점차 주변이나 일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책을 읽고 학습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그 폭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이제 장차 또 선생님이 되시니까 아마 그것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린 시기일 때는 굉장히 이제 상상력도 많고 질문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이제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공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공부 이외의 것의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원래 유아기 시절에는 질문을 잘 하던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는 어쩌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부모들은 고민을 하게 될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놀이로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이제 스무고개 노래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다 하고 질문을 내면 그러니까 알아맞추는 것들인데, 그걸 하면 굉장히 자녀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도 질문을 같이 하는 이제 놀이를 통해서 질문이 굉장히 기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면 좋은데, 실제 이것은 좀 쉽지 않은 것이,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환경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면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는데요. 로랑 버그라고 하는 이 학자가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낙서를 하는 아이에게 낙서를 하지 말라라고 강제를 했더니만 실제 처음에는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펜을 주니까 낙서를 하지 말라 강제한 아이들은 실제 더욱더 낙서를 하는, 그 순간에는 안 했는데, 그런데 낙서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다 잃은 학생들은 낙서를 좀 자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재미나게 쓰이는 이제 펜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근데 한 집단에는 상장도 주고 그리고 멋있는 리본도 주었답니다. 근데 한 학생 그룹은 그냥 재미있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예측할 수 있겠죠. 상장을 주거나 보상을 준 그룹의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별로 갖지 못하는 반면 스스로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겁다라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더욱더 그림을 그렸다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질문과 유사시켜서 보면 아까 스무고개 놀이처럼 자기가 질문을 내고 또 학생들, 친구들이나 부모들이 질문을 맞춰주면 굉장히 기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스스로 그 질문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즐거운 경험을 스스로 하게 되면 결국 질문을 하는 힘을 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질문과 똑같이 유아 시기나 초등학교 시기는 굉장히 질문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시기가 되면 자아 중심성이 이제 타자, 관계 중심성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특히 질문을 통해서 친구들에게도 호기심을 갖고 또 다른 대상에도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공부에서도 호기심을 가지면 이제 공부는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질문이 중요합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 학습의 질문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로 배울 학자의 우리가 익힐 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울 학자는 알죠. 그런데 익힐 습자는 깃털우의 백자입니다. 흰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하얀 자기의 몸통을 보일 정도로 끊임없이 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끊임없이 날 수 있는 것이 학습이라고 한다면 이 학습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스스로라는 이야기는 그냥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모가 질문을 주어서 공부를 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질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사이에서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때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진짜로 부모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많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 이야기를 해보면 질문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부모들이 지나가다가 저 꽃은 왜 예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가르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질문의 형식은 띄지만 어쩌면 부모가 일방적인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자녀들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형식을 띈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꽃은 예쁠까? 꽃은 왜 예쁠까? 어떻게 핀 것이 예쁜 걸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꽃은 예쁘게 필까?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자녀를 해서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해봐. 이런 힘을 길러주는 것도 질문의 이름을 빌는 스스로의 자발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부모들도 이제 질문이 중요한 걸 알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태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칫하면 이중적인 메시지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왜 공부해야 돼? 저도 아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부모가 이러는 거죠. 공부는 왜 하니? 그냥 하는 거야 라든가 네가 좀 더 성장하면 좀 알 수 있어. 이런 대답을 하면 아니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는 또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장하면 알 수 있어 라는 것은 질문에 대해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므로 부모가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요즘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이제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쟤는 질문을 잘해서
굉장히 칭찬받던데 왜 너는 질문을 안 하고 그렇게 늘 혼자 또 내지는 말을 왜 잘 안 해?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질문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언어를 잘 쓰는 아이들은 언어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마음속에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잘 관찰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질문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거나 또 내지는 평가를 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중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잘 아시는 건데 부모가 질문을 즐겨야 합니다. 부모가 질문을 즐겨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냥 대답을 하지 않거나 어머니는 다른 사람, 아버지에게 물어본다든가 아버지는 컴퓨터에 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이렇게 하면 질문을 즐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질문을 즐겨야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만덕동에서는 평화로운 만덕살이라고 해서 부모가 질문을 즐길 수 있게끔 해서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부모도 즐기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질문을 즐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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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흔히 이제 아이들을 나는 잘 키운다 생각하는 부모가 많을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 사이에는 좀 갭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건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지, 또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무엇을 먹고 있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가 늦잠을 잔다거나 학교를 가는데 일찍 안 간다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준비물을 좀 잘 안 챙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어느 전문가나 책을 찾아서 우리 아이가 지금 늦잠을 잡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늦게 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렇게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그대로 아이에게 적용하는 거죠. 물론 그럴 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 전문가의 질문이 해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보통 명사가 아니고 특수하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본인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죠. 아까 숙제를 안 하거나 또 내지는 늦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왜 늦잠을 자는지 숙제를 안 하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문에 대한 해답, 또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부모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있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태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고 내가 질문하는 것이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아는데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을 하는 태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거를 이제 공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질문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가 앞장서서 하는 거죠. 또 질문에 힘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 책을 읽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멋들어진 거나 완벽한 것들은 아이들을 소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은 너무 멋지니까 자녀들이 하는 질문은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게임을 못하게 할까? 이것도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은 부모들이 그런 질문은 책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장서서 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질문을 안 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라. 뒤에 있는 거죠. 그 네가 모든 것의 인생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네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하는 법도 배우라 라고 하면 이 자녀들은 아직 어리거든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뒤에서 그러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내 뒤에 누군가가 이런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도 힘들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공간적으로 옆에 있는 방법이죠. 친구처럼 질문이 이럴 때 즐거워.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스무고개 놀이처럼 질문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어디서 내가 질문과 관련된 책을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더라. 그러니까 좀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앞에 서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책을 권하기도 하고, 또 뒤에 서서 스스로 질문 노트를 만들어 보고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답을 찾는 과정을 즐기는 거를 이렇게 보고 격려해 주는 것도 있고, 친구처럼 질문 놀이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답은 없지만 아까 질문한 것처럼 질문을 부모가 즐기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질문 놀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질문하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을 하는데 질문은 놀이로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이제 몸으로 익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몸으로 익히는 건 감각으로 익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감각으로 익히는 방법은 활동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질문의 중요성을 부모님들은 뭐 책을 많이 읽게 한다거나 또 질문과 관련된 책을 읽게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문과 같은 놀이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요즘 오늘 뭐 당장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할 수 있지만 아까 스무고개 놀이처럼 또 왜냐하면 이런 놀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 왜냐하면 또 오늘 나는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이런 놀이를 가족들과 주말에 같이 하는 거죠. 부모님과 같이, 또 형제 자매와 같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놀이를 하는 건데, 이제 왜냐하면 놀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무고개 게임, 그리고 연상 게임 같은 것도 좋습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키워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덕목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덕목에는 이제 그림만 있거든요. 그림 하나, 꽃을 두고, 또 내지는 또 다른 것을 주고 연상되는 카드를 보면서 덕목을 또 생각해 보는 거, 연상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 게임도 가능할 것이고, 이제 상자 속에 무엇을 넣고 그것을 이제 추리해 보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라는 게임을 이제 부모는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놀이를 개발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오늘 질문 게임 한 가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것을 부모들이 듣고 그 놀이에 참여해주고 그 놀이를 재밌게 하면 아이들이 질문과 관련되어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질수록 질문을 즐기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함께 자녀들의
또 특기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방법은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자녀들이 활동을 하고 부모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과 질문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질문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이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할 수 있는데, 자녀들이 할 때는 항상 고맙다, 오늘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격려, 또 그런 격려뿐 아니라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제 가족 모임에서도 질문을 놀이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 중에 질문을 즐기는 거, 그걸 또 놀이로서 접근하게 두면 아이들이 질문을 즐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질문이 끝이신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